지금 화면에 이렇게 제 핸드폰 화면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들이 카카오톡을 다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카카오톡을 두 개를 퍼스트, 세컨 이렇게 두 개의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오픈을 하면 지금 꽤 많은 대화방들이 지금 있고 메시지들이 지금 와 있죠. 제가 확인도 못하는 이렇게 많은 대화방이 있습니다. 또한 세컨더리 카카오톡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카카오톡들이 있죠.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카오톡 이 화면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카오톡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 3월 18일 날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가 되겠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아이위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카카오톡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2010년 9월에 사명을 카카오로 변경을 하면서 카카오톡이 앱으로 출시가 돼서 많은 이용을 할 줄 알았었는데 카카오톡의 출시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SMS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유료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에 제한이 많았다. 이것을 어떻게 무료화 시킬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 의해서 출시를 하게 됐죠. 그런데 막상 출발을 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약 한 1년 정도 지지부진한 그런 확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카카오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11년 3월에 일본 동부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영향입니다. 쓰나미가 발생을 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혀버렸습니다. 막혀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본에 친인척이 가 있는 사람들은 다들 불편한 거예요. 과연 무슨 사고는 없는지 생존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극복하려고 여러가지 다방면에 소통 채널을 찾고 있던 차에 마침 아이폰을 가진 사람들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면 현지인과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저도 저희 큰 딸아이가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아이폰을 사고 카카오톡 앱을 깔고 해서 소통을 했더니 역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존재도 부각이 됐고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도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출시를 할 때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의 그 효용성이라 그럴까요?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봐볼까요? 지금 보면 2015년 데이터들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2019년 말에 이미 대한민국에 5,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수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사용하는 전체적인 사용 인구 중에 국내에 사용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챗 서비스나 왓츠업이나 이러한 앱들이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인구도 많고 또 위챗로 각종 금융 서비스들을 앞서 내놓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는 중국의 인구만 해도 적극적으로 위챗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훨씬 급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카카오톡도 그대로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기본 메신저로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카카오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기능과 서비스들을 보면은 카카오톡은 단순한 대화 기능 외에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의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의 주 기능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전송하거나 동영상을 전송하는 것, 그리고 음성통화 외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각종 일정, 스케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룹 통화를 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들은 채팅 플러스, 그룹 채팅, 그 다음에 보이스톡, 그룹콜, 그 다음에 페이스톡, 그 다음에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카카오 게임, 쇼핑, 금융 서비스, 또 샵 검색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떼인도를 못 받았을 때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선물하기 기능에서는 요즘에는 루이비통이나 샤넬도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고가의 제품들도 이제는 카카오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카카오톡의 기능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어떤 새로운 분야 들어오셨습니다. 네, 진광지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말이 들리는가요? 진사장님? 예, 오디오는 좀 들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합니다. 또 오디오가 좀 문제가 좀 생겼네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지. 어떤가요?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시간이 카카오톡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카카오톡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기본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진 사장님이 지금 이동 중에 지금 듣고 계시니까 계속 들으시면 되겠고요. 네. 먼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카카오톡이 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가요? 이런 말씀을 나눠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복잡해, 실행이 답답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그렇죠. 조금 답답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카톡을 처음에 쓰실 때 누구한테 교습을 받았나요? 아니면 학원을 다니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여쭤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카카오톡은 상당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장벽을 쌓고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톡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누구나 사용한다. anyone? someone?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나보다 연령이 낮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새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학원회를 보내신 분 계시는가요? 또는 보습 학원회를 보내신 분 계신가요? 전부 다 아니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잘 쓸까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플이 지금과 같은 마우스를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하지 않고 오직 키보드만으로 키잉을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했을 때는 모든 것이 기계어 또는 코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 프로그래머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윈도우라는 것이 있어서 그 윈도우 창에서 각종 그림을 클릭하거나 드래그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기본 메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는 게 기본 메뉴부터 좀 보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기본 메뉴는 이런 겁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카카오톡을 들어가면 맨 먼저 뜨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이 뜨거나 여기 보면 친구 찾기, 친구 관리하는 창이 뜨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먼저 이 기능 중에 기능 창은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 말풍선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샵이라고 표시가 되는 이 태깅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이 딴딴딴 쳐 있는 더보기, 이런 창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이 있죠.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먼저 이 친구 관리하는 이 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했더니 위에 뭐가 나오냐면 돋보기, 사람 표시, 음반 표시, 그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의 기능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이 돋보기는 뭡니까? 뭔가를 찾겠다는 거예요. 검색 기능입니다. 그래서 검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사람 표시가 되어 있는 이거를 눌렀더니 친구 추가라는 메뉴가 나오면서 QR코드, 연락처 추가, 아이디 추가, 추천 친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QR코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구를 추가할 때 QR코드로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연락처로 추가한다. 이거는 친구 이름을 넣고 전화번호를 넣고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오늘 어떤 분의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명함을 가지고 친구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냐면 오늘 친구 추가가 안 되어 있는 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분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새로운 분 명함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혹시 이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먼저 임시경 회장이라고 넣고요. 전화번호를 010 전화번호가 없다. 핸드폰 번호가 있네요. 010 9013-2358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제가 위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눌렀더니 친구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휴대폰 연락처에도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주소록에도 추가가 됐죠. 네,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음판, 이 음악 표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눌렀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친구 프로필에서 나오는 음악 또는 내가 이 친구가 어떤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멜론에 내가 로그인을 해 가지고 멜론에서 음악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좀 할 수가 있고요. 또 내 마이 뮤직이라고 해서 누르면 나는 어떤 음악을 들을 거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세요. 여기에 톱니바퀴 기능이 있죠. 톱니바퀴 기능을 체크를 합니다.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편집을 하겠느냐, 친구 관리를 하겠느냐, 전체 설정을 하겠냐 이게 나옵니다. 편집을 누르면 내가 친구의 이름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기억 미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내가 숨기겠냐? 이렇게 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다시 찾아서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거는. 그다음에 편집 말고 그러면 그 기능은 친구 관리 기능으로 한번 들어가서 친구를 자동으로 추가할 거냐, 어떻게 추가할 거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숨김 친구 관리, 아까 숨긴 친구를 숨겼잖아요. 그래서 숨김 친구 관리를 다시 눌러서 다시 보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생일인 친구 보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일인 친구로 보면은 쭉 보면 생일이라는 것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생일인 친구를 보고 내가 생일 축하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나의 프로필에 가서는 내 생일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재밌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설정을 누르지 마시고 아래 점점점 3개가 있는데 이 점점점 3개 있는 것을 한번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더보기라고 하죠. 더 많은 메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더보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더보기를 눌렀더니 뭐가 나오는가요?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 화면에 이 많은 아이콘들을 띄워서 메뉴를 보여주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것을 찾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 있죠? 기능 설정, 기능 추가하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죠.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실험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험실. 실험실을 눌러보세요. 실험실을 눌러서 여기 보면 쉐이크 기능 있죠. 쉐이크 기능. 휴대폰을 2번 흔들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쉐이크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꺼져 있으면 비활성화, 죽어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터치를 했더니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활성화했다는 무슨 이야기죠? 이 기능이 동작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 위에 화살표를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죠? 그런 다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한 2번 흔들었더니 화면이 이렇게 코드 스캔으로 바뀝니다. 코드 스캔으로. 코드 스캔으로 바뀌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요. 핸드폰을 가져와 가지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있는 핸드폰을 가입되어 있는 이렇게 카카오톡이 있는 핸드폰을 가져와서 이렇게 빠졌네요. 계정이 빠져 있으니까 계정이 살아있는 카카오톡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제가 카카오톡을 인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가져와서 어떤 사람의 QR코드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QR코드를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 프로필 한번 누르더니 내 프로필을 눌렀더니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QR코드가 나옵니다.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내가 스캔을 하면 친구 추가를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상대방의 QR코드를 제가 가져다가 한번 스캐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QR코드를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 이 QR코드 표시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클릭을 했더니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가져다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QR코드를 제가 가서 딱 읽힙니다. 읽었더니 어떻게 나오죠? 바로 그 사람의 QR 이미 등록된 친구라고 하면서 1대1 채팅을 할 수 있게끔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거를 이미 친구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등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친구를 추가하는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친구 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를 추가하는 그 기능을 지금 보면, 자, 친구를 추가하는 기능은 하나, 둘, 셋, 이랬는데, 조금 전에 여기에서 이게 친구 추가 기능입니다. 친구 추가 기능을 봤더니 QR코드로 추가하는 방법, 연락처로 추가하는 방법,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 추천 친구라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QR코드로 추천하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흔들어서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락처로 추가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름을 넣고 친구 이름을 넣고 전화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렀더니 친구가 등록이 되죠. 또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은 아이디 추가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내 아이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다른 친구들한테 아이디를 알려주면 그 친구들이 아이디를 입력하면서 입력하게 되면 친구로 추가가 됩니다. 또 추천 친구라는 게 있어요. 추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현재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카카오톡 친구는 등록이 되지 않지만 당신 핸드폰에 이렇게 주소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제 핸드폰에 이렇게 이호열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 주소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누르면 친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또 어떤 분 눌렀더니 친구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쭉 친구 추가를 해서 한번 볼까요? 했더니 방금 눌렀던 분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런 분들이 다 새로운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분들하고는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간단히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서 주고받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친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음악을 넣는 방법, 그 다음에 기능으로서 편집을 하거나 친구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채팅 기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채팅 기능. 채팅 기능에서 혹시 지금 전 사장님 같은 경우에 저의 위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을 제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위치를 알려주세요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로 주소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메시지로 주소를 보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전사장님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광진 사장님과 제가 채팅을 지금 이제 하는데요. 전광진 사장님하고 채팅을 하는 이것을
자, 채팅을 하게 됩니다. 채팅을 할 때 저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라는 거 있죠. 이 플러스라는 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한다. 새로운 행동을 추가를 한다. 그런 건데요. 플러스를 딱 눌렀더니 뭐가 뜹니까? 앨범, 카메라, 선물하기, 무료 통화, 송금, 뮤직, 캘린더, 지도, 캡처, 음성 메시지, 연락처, 파일. 이런 것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도라는 게 있어요. 지도. 지도를 한번 딱 클릭을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뭐가 뜨냐면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이렇게 뜹니다. 제가 있는 위치가 강남구 역담동 792에 2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위치 정보를 딱 보냅니다. 사장님께. 지금 사장님께 이 위치 정보가 지금 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장님은 이 카카오 맵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를 딱 클릭을 해서 보고 안내해 주는데 여기 오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사장님한테 돈을 한번 보내볼까요? 송금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사장님하고 지금 제가 뭘 합니까? 채팅을 하고 있는데, 채팅을 하는데 이 송금, 아까 플러스를 눌렀더니 송금 기능이 있습니다. 송금이 있어서 송금하기를 딱 클릭을 합니다. 송금 클릭했더니, 자, 보낼 금액을 제가 얼마를 보내드릴까요, 사장님께? 한 10,000원 보내드려볼까요? 1,000원만 제가 보내겠습니다. 1,000원만. 예. 해서 전송. 보내기. 비밀번호를 한번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번호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장님께 1,000원이 갔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이제 카카오페이에 1,000원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송금을 아주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돈을 받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거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거기에서 친구, 그러니까 이 채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고객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친구를 관리하는 방법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QR코드로 스캔하는 방법, 두 번째는 친구 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 세 번째는 아이디로 입력하는 방법, 네 번째는 추천 친구라고 하는 카카오톡에서 알려주는 친구들을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채팅은 우리가 얼마든지 글을 입력하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채팅을 하는 중에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쉽게 보내주느냐. 아주 간단하게 보낼 수 있다. 뭐 주소를 찾거나 지도를 찾거나 이런 할 필요가 없이 플러스를 눌러서 지도를 찾아서 지도에서 눌렀더니 나의 위치가 바로 나오더라. 그래서 그 위치를 바로 보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송금하는 방법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1,000원을 보내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 내용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줌을 1시간 이상 지금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오늘 가입하다 보니까 24시간 검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알려준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충분히 장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해드릴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주로 채팅을 하는데 어떻게 검색하느냐, 새로운 채팅은 어떻게 만드느냐, 음악은 어떻게 나의 마이 뮤직은 연동을 시키느냐, 친구 프로필 뮤직은 어떻게 듣느냐, 멜론에 연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능에서 또 편집하고 친구의 주소록을 편집하고 정렬하고 또 설정하는 방법. 아까 설정 방법 중에서 제가 실험실에서 어떤 것을 알려드렸죠? 흔들기 기능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히 흔들어서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 또 흔들어서 내가 일정들을 관리하는 방법, 돈을 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샵이라고 하는 태깅 기능을 활용을 하면 다음과 연동을 해서 내가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채팅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하고요. 다음에 더보기 기능에서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러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초급 기본 기능을 맞추게 되면 중급 기능으로서 여러가지 이제 뭐 채팅창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진을 제대로 전송하는 방법, 사진 전송도 전송해놓고 났더니 화질이 너무 떨어졌어, 원본을 보내줘, 또는 한 장 한 장 해서 보냈더니 10장을 보낸다 그러면 10장이 쭈루룩 연달아서 나오는 것을 이걸 한 묶음으로 보내는 방법들, 간편하게 보내는 방법, 또 상대방이 간편하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프로필을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로 중급 기능에 해당되고요. 고급 기능으로서는 광고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법, 그 다음에 텍스트콘을 만드는 방법, 대화 내용 캡처하는 방법, 이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투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톡 채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여러 개, 아까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제 카카오톡 계정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의 계정을 쓰고 있는데 사실 두 개의 계정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카카오톡 계정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것은 핸드폰이 따로따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전화번호를 하나를 따와서 이렇게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중급 과정에서 알려드리겠고요. 다음은 꿀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제는 좀 돈이 될 수 있는 것, 진짜 유용한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꿀 기능에 대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거죠. 단순히 카카오톡 계정을 가지고 채팅을 하거나 뭐 사진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만 지금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되겠다. 카카오톡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전체적인 카톡을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 완전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카카오톡 완전 정복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대화로도 해도 되겠지만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그때 다음 시간에 그 질문 답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